반짝반짝 나의 스톤 아름답게 비치네. 우와, 스톤이 작동하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탐구 대원들이 열심히 탐구해준 덕분에 우리 스톤이 이렇게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지구에 흩어져 있는 스톤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무사히 고향별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캡틴 리, 걱정 말아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스톤을 꼭 찾을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아주 든든해요. 캡틴 리,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주 여행할 때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요.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석과 전기의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석과 전기요? 그럼 자석과 전기를 준비했으니 저희 힘으로도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자석과 전기의 힘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에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아니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하니까 지구에서도 자석과 전기의 힘을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이 꼭 나올 거예요. 공부할래요. 저도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석과 전기 공부 시작해 볼까요? 탐구호! 준비됐나요? 여행 떠나요! 네, 캡틴 리의 지시대로 자석과 전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와, 정말 잘 붙는다. 자석에 착 달라붙네. 아브라카다브라, 제발 붙어라. 엽! 워프, 아까부터 주문을 외우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금 만드는 건 실패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자석에 붙이고 말겠어. 두고 봐. 엽!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잘 안 붙는 것 같아. 어떻게 자석에 종이, 동전, 플라스틱, 빵이 붙겠어? 왜 안 된다는 건데? 나도 궁금해. 알려줘. 그건 말이야. 자석의 성질을 설명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 이러지 말고 캡틴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 맞아. 캡틴 리, 도와주세요. 우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온 캡틴이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다 갈 수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자석에 종이, 동전, 플라스틱이 안 붙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건 자석에 안 붙는 걸까요? 아하, 그것이 궁금했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내 자석. 이것이 바로 자석이죠. 자, 그럼 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자석은 말이죠. 철과 같은 이런 금속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금속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이 자석. 그래서 장난감으로도 놀기에 아주 적당하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석을 잘 보시면요. 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극이 있을까요? N극과 S극이 있죠. 자, 이 자석은 극이 있으면서 이렇게 금속을 잡아당기는데 이런 자석의 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석의 힘을 우리는 자기요. 네, 자기 또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성이 있다 이 말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극과 S극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자, 잠시 사라져 주시고 여기 자석, 똑같은 자석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다른 극끼리 만나보겠습니다. 짜잔, 다른 극끼리 만나면 그냥 붙습니다. 저 이렇게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밀었는데 그냥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른 극끼리 붙는, 잡아당기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력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 똑같은 S극끼리 만나. 에이, 뭐야? 만나. 이거 봐요. 여기 보여요?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같은 극끼리는 잡아당기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청력, 즉 밀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기장이 여기 있는 이 자석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장 안에 클립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찰싹 붙는 것이죠. 이 자기장 안이 아니라 바깥에 클립이 있다. 그러면 자석은 이 클립을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석의 힘이 강력하다면 자기장의 크기도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자기장이 만들어주는 자기력 선으로 그 자기장의 방향과 힘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이 방향을 파악할 때 우리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자, 이 나침반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잘 보시면 바늘이 있어요. 빨간색 바늘, 파란색 바늘. 그런데 항상 이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자석이래요. 우리가 자석 안에 살고 있는 거래요. 캡틴 리, 나침반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나침반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알고 싶다면 일단 이렇게 잘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움직이다가 살포시 가만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게 놔두고, 즉 평평한 곳에서 가만히 있게 놔두고요. 바늘이 멈추면 여기 빨간색 바늘 보이죠? 자, 이 빨간색 바늘이 N극, 즉 북쪽으로 오도록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항상 이 빨간색 바늘은 이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 지구 전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기 N극, 북쪽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북쪽, 반대쪽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신기한 거, 자석이 다가가면 바늘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자, 그래서 나침반을 가만히 두었을 때 그 주위에 자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자석이 쓰이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이 냉장고 문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무엇이 심어져 있다? 자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만 그냥 탁 닫아도 찰싹하고 냉장고 문이 잘 닫히게 되겠죠. 자, 지폐에도 자석 가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석 가루로 인쇄된 부분이 있는데 현금 인출기는 이런 자석 부분을 통해서 지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나 카드 있죠? 자, 거기에도 이런 저장 매체에도 규칙에 따라서 이 N극과 S극을 잘 늘어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기, 넌 누구니?
전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그럼 텔레비전, 선풍기 이런 것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자, 그럼 전기와 관련된 말들을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석과 전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전기는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기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일을 할 수 있는 힘, 파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전기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전기와 자기가 여기 있는 이 그 자석의 힘을 말한다고 했죠. 전기와 자석의 힘, 자기는 전자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캡틴리, 탐구 토론을 시작할 시각입니다. 벌써? 좋아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과 발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자, 탐구 출발! 자석과 전기를 열심히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탐구 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자기 유도 현상과 발전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기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자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둥글게 감은 코일에 자석을 움직여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는 아주 많은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발전소에는 첨단 기술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발전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코일을 돌리면 코일 주변에 있는 자석에서 전기가 생기죠. 이런 장치를 터빈이라고 하는데 터빈에서 만든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면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자석과 전기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오늘 탐구 토론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 덕분에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들 감사합니다. 캡틴리 알려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이 뭘 알려드릴까요? 우리 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랬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생활용품이 있어요. 자, 요것이 먼저 있습니다. 짜잔! 전기 기타! 전기 기타. 여기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그런 원리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보이죠? 그다음에 교통카드도 보이죠? 마이크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이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제품들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많은 전자제품들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 또 전자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여기 인덕션 그리고 떨어지는 놀이기구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자석과 또 전기의 힘이 곳곳에 있다는 것 굉장히 놀랍죠? 자, 그럼 아브라카타브라 예! 이번에는 전기를 담는 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저장 장치가 되겠는데요. 종류가 있습니다.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전지는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이런 것들이죠. 자, 한 번에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일회용 전지가 건전지, 즉 1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있는데요. 전기를 다 사용해도 충전만 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전지라면 2차 전지, 충전지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죠? 휴대전화 안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겠네요.
오, 맞아요, 맞아. 응? 아니 근데 판다는 왜 이렇게 울상인가요?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아서 새 건전지를 넣었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랬군요. 혹시 말이에요. 극을 바꿔 낀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왜냐하면 전지에는 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건전지가 있는데 플러스 극 쪽에는 이런 꼭지가 보일 것입니다. 자, 밋밋한 바닥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우리가 볼 때 꼭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나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잘 찾아서 맞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건전지의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건전지는요. 위쪽에 플러스 극이 있고요. 그것을 씌운 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 아래쪽에 탄소 막대가 가운데에 있고요. 탄소 막대를 주변으로 해서 플러스 극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있으면서 그 바깥에는요.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주는 아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판이 있는데 자, 이렇게 건전지는 잘 보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금속이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에는 전기와 자석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캡틴디, 잠깐만요.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래요? 아우, 나야 고맙지. 이봐, 탐구호 시간여행 준비하라고. 네, 잠시 후 시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올게요.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탐구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됩니다. 내가 바로 최초로 전기를 기록했지. 기원전 600년경 탈레스는 양털을 문지른 호박이라는 보석에서 정전기가 흘러 깃털이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중국에서는 나 이전에도 나침반을 썼지만 가장 확실한 기록은 내가 쓴 책에서 나오지. 11세기 중국에서 나침반을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져요. 신괄은 영주실에 자침을 매달아 사용했다고 해요. N극과 S극도 내가 정한 거라고. 1600년 윌리엄 길버트는 처음으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는 사실을 지구 모양 자석을 이용하여 밝혀냈어요. 내가 알아낸 덕분에 벼락 맞을 일이 없어진 거야.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연을 이용하여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피뢰침을 발명했어요. 전압의 단위인 볼트가 내 이름에서 온 거야. 1800년 볼타는 구리판과 아연판을 이용하여 최초로 전지를 발명했어요. 오호라, 전류에도 자기장이 생기는군. 1820년 웨르스테드는 전류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후 전기와 자석이 주고받는 영향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는 내 이름에서 온 거지. 1820년 앙페르는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통해 두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앙페르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지금도 내가 발견한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고 계속 전기에 관한 연구를 하여 최초로 전동기를 만들었어요. 자석과 전기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모두 정리한 거라고 봐야지. 1864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빈 역시 전자기파라는 것도 생각해냈어요. 내가 더 우수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우수하다고. 1881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발전소를 세워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전기를 공급했어요. 연구에만 쓰이던 전기가 생활에 이용되기 시작한 거죠. 1888년 니콜라 테슬라는
현대 전기 문명의 기본이 되는 교류 전기를 발명했어요. 또한 무선 통신, 테슬라 코일 등 다양한 발명으로 전기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전구, 축음기 등을 발명한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유명하죠. 그런 에디슨도 질투했을 만큼 천재적인 과학자가 니콜라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시대를 앞서간 능력으로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로 불려요. 한때 테슬라는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테슬라, 전기를 싼 값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큰 돈을 주겠네. 드디어 성공했어.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개발에 성공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대요. 이에 테슬라는 교류전기를 만들었지만 에디슨이 약속을 어겨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고 해요. 이렇게 자석과 전기를 함께 다루는 학문을 전자기학이라고 부릅니다. 탐구 서프라이즈에서 만난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잘 다녀왔습니다. 와우, 브라보! 대단합니다. 아니, 자석, 나침반,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하고 왔잖아요. 게다가 그것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까지 다 대단합니다. 뭐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나는 말이죠.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볼게요. 에이, 어떻게 지금 당장 자석 장난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온 캡틴 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내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요. 주문을 먼저 아브라카타브라 준비물 넣어라. 예! 준비물을 보면 원형 자석 2개, 양면 테이프 하나, 썰매타기 놀이도안 하나, 가위 하나, 칼 하나, 풀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석을 이용한 겨울 썰매타기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빠밤! 교재 별지의 도안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릅니다. 썰매장을 싹둑싹둑, 손잡이도 싹둑, 썰매도 싹둑싹둑. 만약 교재가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만의 썰매타기 도안을 그려보면 되겠죠. 빠밤! 썰매 도안과 손잡이 도안을 각각 풀을 이용해서 붙여요. 빠밤! 이렇게 붙인 썰매와 손잡이를 자석에 잘 붙도록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이때 자석끼리 붙어야 하니 서로 다른 면에 붙여주는 거예요. 빠밤! 썰매장 위에 썰매를 세우고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썰매장 아래쪽에 손잡이를 연결해요. 다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길을 따라서 썰매를 움직이며 즐거운 자석놀이를 해볼까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와다 종이 울렸어 장난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호우! 여러분도 나만의 특별한 겨울 썰매타기 장난감 꼭 만들어보세요. 붙었다 떨어졌다 신기한 자석,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석과 전기를 탐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오늘은 특별히 자석과 전기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식물은 작은 벌레들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식물인데요. 잎을 벌리고 있다가 작은 벌레가 다가오면 재빠르게 잎을 닫습니다. 잎을 닫는 시간은 단 0.1초라고 해요. 이 식물의 잎 바깥쪽에는 감각모가 있는데 이 감각모를 건드리면 전기 신호를 받은 잎 바깥의 세포가 순간적으로 커져서 잎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케비가 자신있게 버저를 눌렀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주로 아마존강에 사는 이 동물은
한 번에 850볼트의 전기를 내보내요. 말 크기의 동물도 기절시키거나 죽게 할 정도로 강한 전기죠. 이 동물은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워프, 정답은요? 정답은 전기 뱀장어입니다. 전기 뱀장어,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성질을 이용하여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자석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석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판다가 빨랐는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정답입니다. 현재 케비, 워프, 판다가 동점으로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누가 탐구 퀴즈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탐구 퀴즈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박물관은 전기 관련 전문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에서는 전기에너지의 역사, 전기에너지의 확장, 전기와 생활, 우리나라 조명문화의 변천, 전력산업 100년의 발자취와 같은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케비, 이 문제를 맞히면 탐구 퀴즈왕이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전기박물관입니다. 전기박물관, 정답입니다. 케비가 탐구 퀴즈왕이 됩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자석과 전기 탐구를 열심히 할게요. 캡틴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큰일이에요? 뭐 불이라도 났어요? 불난 건 아니고요. 지금 숲속 마을이 정전돼서 컴퓨터도 못하고 텔레비전도 못 봐요. 해가 진 뒤에도 어둡고 깜깜해서 무섭기까지 해요. 어떡하나. 이 정전이라는 건 말이죠. 잠깐 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나라 전체로 나타난다면 안 되겠죠. 그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건 큰일이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 안 돼. 에너지를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대책이 없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요. 맞아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 놓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플러그를 뽑아내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때 반드시 어른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요. 맞아요. 나도 겨울엔 내복 입지. 자, 이렇게 내복을 입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보온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낮에는 전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전등 대신에 창가로 쏟아지는 그 빛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에도 좋고 꽉 먹고 아이 먹고. 캡틴님, 아쉽지만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오, 아쉬워. 벌써 시각이. 어떻게 벌써 마칠 시각. 아니지. 다음 여행이 기다리고 있죠. 다음 여행에서는요. 보이는 게 빠를까? 들리는 게 빠를까? 빛과 소리의 세계로 탐구 여행을 떠납니다. 탐구 호 준비됐나요? 쏘세요. 네, 준비됐어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